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정말 덥던데요?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졌대요. 예. 열대야가 한창 이어지다가 잠시 또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폭우가 왔었고요. 예. 다시 폭염이 찾아오면서 많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무더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무더운 날 야외 활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 괴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시군을 호우피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예. 전남 담양군과 경남 산청, 합천군 등 6개 시군을 호우피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고요. 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자, 정치권도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당권 주자들도 나섰죠?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근 전국의 폭우 피해를 고려해서 그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과 경기 인천권 순회 경선 일정을 8월 2일 전당대회 당일에 통합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후보 간 2차 방송 토론도 27일로 연기하는 안을 어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제히 선거 일정은 잠시 멈추고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정청래 후보는 어제 전남 나주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수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고요. 박찬대 후보도 전북 남원, 곡성,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건데 표심 잡기도 소리하지 않았어요. 두 후보 모두 계엄 오홍호 논란에 휩싸였던 그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의 거취를 한 목소리로 압박하기도 했고요. 그래요? 예. 또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거나 특검 영장 기각에 판사 처벌법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저마다의 선명성을 또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른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후보가 어제 충남 예산 피해 현장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에는 말을 아꼈고 일단은 복구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충남 예산에서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동참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의원들과의 그 접촉면을 늘리면서 당심 공략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고요. 안철수 의원도 어제 충남 예산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재구 예산 군수와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의원총회 당 차원의 이런 수해 복구 지원 일정으로 열리지 못했죠.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일제히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신속히 피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 그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련 입법에서 그 진정성이 진짜로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제가 매년 이 수해 피해 소식을 거의 같은 시기에 전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좀 대책 점검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건지 그 아쉬움이 분명히 남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당권 주자들도 이 폭우가 처음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좀 그렇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런 소식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이번에 발언 논란을 빚었었죠. 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과 관련해서 일단 비서관이 물러났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일단 그렇게 되면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인데 강 비서관은 지난 20일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으니까 예. 이틀 만인 어제 오전에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여권 내 거센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예.
뭐 후임도 보수 진영에서 뽑는다는 방침인데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까지 논란이 좀 거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인사 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으로 논란인데요. 네. 일단 보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수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예. 내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모레부터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일단 1차에 이어서 재송부 시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인 오는 25일부터는 강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직에 앉힐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좀 요원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강 후보자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 반응도 볼게요. 자, 여당은 엄호하고 네. 야당은 계속 낙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제 그런데 하나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라디오 방송에서의 한 그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일단 강 후보자에 대해서 예산 논란은 과거 일이라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데 이어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두둔했거든요. 예.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과 다르고 사적인 심부름도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이소영 의원이 SNS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가 직장 상하 관계와 다르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적었고요. 강득구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강 후보자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공세 고삐를 죄었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태를 정당화했다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요.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 문수석의 발언은 파렴치 성추행범들이나 할 법한 2차 가해 발언이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는 좀 다르다. 동지적 관계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 청탁성 선물로 의심되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고요.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그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그 목걸이가 뭐냐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그 물건입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에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라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윤 씨 측은 해당 영수증이 서울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중에 확보된 것인 만큼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넨 게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윤 전 본부장을 출교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물품을 찾는 한편 이걸 사는데 어떤 자금이 쓰였는지 뭐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18일에 경기 가평 통일교 본부와 서울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또 그제는 통일교의 당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미 통상협의 관련 소식 좀 물어보겠습니다. 8월 1일이 시한이에요. 그렇죠. 8월 1일에
25%의 상호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한 것이고요. 우리 협상은 미국에서 모레부터 재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우리 한미 2+2 통상협의가 모레 미국에서 재개가 됩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오는 25일에 미국 재무장관과 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요. 예.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어요. 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1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미 협상 대응 방향과 전략을 점검한 건데요. 구 부총리는 모든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마지막 갈 때까지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8월 1일이 협상 시한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이게 예.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통상당국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쿼터 확대 등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높은 압력을 받고 있어서 전략 마련의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국들이 이제 미국과 협상을 타결짓고 있는데 필리핀과도 협상을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필리핀에 대해서 1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으로 통보한 20%에서 1%포인트 조정이 된 수치입니다. 1%포인트 낮춘 거예요? 네, 1%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예.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필리핀은 미국 제품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거라고 설명을 했고 미국은 필리핀과 군사적으로도 함께 협력할 거라고 하면서 예. 마르코스 대통령은 훌륭하고 강인한 협상가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커버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박사율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 에드피아 자연을 담아 다담 지킨